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콜트 채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채플 시작하기 전에 함께 경배와 찬양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스터스의 나의 슬픔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함께 할까요? 상처뿐인 저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을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저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으리기를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때로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네, 함께 한 곡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곡인데요. 신나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콜트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콜트채플의 영무 도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월 중순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확실히 따뜻한 것이 느껴지죠? 맞습니다. 우리 네.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덥다 느낄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 학교를 둘러보더라도 이제 꽃이 필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아직 큽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우리 여러분 보시다시피 유튜브로 체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맘 네. 같아서는 지난주처럼 얼굴을 보면서 진행하고 싶지만 네. 사정상 아쉽게도 유튜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비록 저희가 유튜브로 진행을 하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벤트는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댓글 참여 이벤트 어떤 이벤트인가요? 네, 이벤트는요. 바로 그림 퍼즐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사진이 한 장 나갈 것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 사진이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섞여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을 잘 보시고 어떤 물건인지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지금 보시는 우리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우리 실명으로 이름과 또 반과 번호를 적어주시고 학년까지요. 네, 댓글을 정답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게 무엇일까요? 저기 좀 나사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뭔가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회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조각이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어렵네요. 좀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우리 좀 도입부에 구멍 같은 것도 네. 조금 보이고요. 구멍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가운데 이렇게 회색으로 날카로운 것들도 네. 조금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손가락보다 좀 작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엄지손가락 정도. 네, 맞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필통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네. 있겠습니다. 뭔가를 돌려서 정말, 네, 넣어서
네. 네, 뭔가 이렇게 하는 자, 거죠. 이제는 모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로 원주36 중고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링크로 네.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쉬운 네. 조각인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포인트들이 보이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고요. 네, 특별히 종이와 그렇습니다.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이와 친한 물건이고, 네. 네, 이게 이거 할 때 손가락을 좀 조심해야 하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찝히면 굉장히 아픕니다. 네, 조심하시고, 네, 맞습니다. 요것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굉장히 조각이 많죠? 요것도 굉장히 쉬운. 네. 네, 요즘에는 근데 저렇게 생긴 거는 많이 못 보긴 했습니다. 네, 옛날 형식이군요. 요즘에는 또 기술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무선으로 다 하죠. 네, 제가 최근에 요 제품을 네. 당근에 팔아서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네,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네. 통해서 다음 주 제풀에 네. 공개하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과 학번을 꼭 적어주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벤트는 마쳐졌고요. 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김도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자, 함께 김도현 목사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 김도윤입니다. 23년도 저와의 첫 체프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현장에서 했다면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함께 재밌게 진행할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일방적인 전달이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화면에 좀 눈을 돌리지 마시고 제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천재라는 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넌 진짜 천재구나. 천재를 넘어서 영재 아니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면 전체 100점 맞는 것쯤은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천재라는 말 들으십니까?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고요. 그런 말을 잘 못 듣죠. 그런데 여러분 3살, 4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나지 않겠지만 아마 그때는 천재, 영재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3살부터 7살까지 아이들을 살펴보면 정말 스펀지처럼 정보를 흡수하죠. 어려운 공룡 이름을 다 외운다거나 자동차 이름과 모습을 다 외우고 말과 행동을 정말 빠르게 습득합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애기 아빠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들 자기 자식이 천재라고 저한테 소개합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살펴봐도 영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다들 이런 애기들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실까요? 귀엽죠? 우리 저작권 문제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자, 한 명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이가 있는 11살인데요. 이 11살 아이의 IQ는 무려 204에 달하는 우리 백강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조금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우리 백강현 학생의 모습 보겠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또래 보이는 이 학생이 있어요. IQ 204. 이 뉴스입니다. 만 9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1살의 한 어린이가 내년에 과학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11살의 나이로. 어떤 어린이인지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IQ가 204입니다. 상위 0.0001%.
만 나이에 중학교를 조기 입학하고요. 누가 저에게 천재에 대해서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의 천재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노력하는 천재이고 또 하나는 노력하지 않는 천재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학을 사랑하는 많은 학생들의 재능과 엄청난 노력을 인정해주시고 존중해달라는 점입니다. 저는 네, 정말 국회의원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는 아마 이런 대한민국의 영재들과 천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어릴 적에 분명히 이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영재들, 천재들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 주위에 이런 천재들과 영재들이 많이 있나요? 어릴 적에는 다들 천재 소리를 한 번씩 들었는데 어느 순간 다들 그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6년 전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 미술 영재로 소개되었던 아이입니다. 그림을 얼마나 세세하고 독특하게 잘 그리는지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피카소 한 명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고1이 되자 이 영재에게 큰 일이 생깁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예고를 포기한 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림이. 인문계 고1이 되었습니다. 그림은 쉬는 시간에만 간간히 그리고 이런 있다는데 그림은 잘 그리네. 완전 멋있다. 그림 포기하지는 않은 거지. 너무 잘 그리니까. 아, 디테일한 걸 잘하구나 이가. 그런 우림이 주변으로 친구들이 몰려들었다. 친구들이 몰려들어서 친구들이 싫어 그림을 나만 그려달라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말이야. 내가 하는 거랬어. 진짜 맞네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했어. 몸에 타투하는 거죠, 타투. 진짜 잘 그린다. 네, 타투 같이. 와우. 불법이야? 빨리 먹고 컴퓨터 사인펜으로 아주 잘 그리죠. 야 학생들 정도 오, 진짜 멋있는데? 스케치가 없고 원래 타투 하시는 분들도 명함도 주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몸을 스케치북 삼아 밑그림 한 번 없이 다양한 그림을 그려내는 우림이. 야 대박이다 얘. 저 땀이네. 근데 진짜 잘 아직 그린다. 그림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식지 않아 보이는 우림이. 왜 자신의 그림을 창피하다고 말한 능력은 걸까? 그대로 있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거는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명암이라든지 구도, 묘사 뭐 그런 거 세세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잘 그리는 거예요. 정말 똑같이 그리고 제 그림 보면은 야 이것도 그림이냐. 왜냐면 심하게는 그런 정해져 생각이 들어요. 있는 걸 보고 그려야 되니까. 예고를 준비하며 처음으로 다녔던 입시미술학원. 이제껏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 스타일의 그림은 우리미를 주눅들게 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봐도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봐도. 약간 좀 다른 느낌?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 예를 들면은 열등감? 조금. 처음으로 비교를 경험한 우리미. 게다가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안에 뭔가를 제출을 해야 되고 완성을 시켜야 한다. 그런 게 힘들어요. 아, 저게 시간이 있구나. 네, 고1이 돼서 입시반에 들어가게 되고 짜여진 법칙과 상황이 이 학생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입시라는 상황, 이 상황이 영재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이 학생은 그가 처한 상황을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영재, 천재라는 말과 함께 잘한다, 착하다, 정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가 않았어요. 아마 스트레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잘하는 것도 못해지는 것 같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까먹게 됩니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아니 중학생, 빠르면 초등학생들도 입시라는 상황 속으로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 학생도 고등학교 와서 입시라는 상황이 본인을 힘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면서 내가 잘하는 것도 있게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삶의 고민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상황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상황만 잘 해결되면 상황만 나와 맞으면 잘 풀릴 것 같기도 한데 참 이상하게도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극복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웬만큼 잘난 사람 아니고서야 이 상황을 180도 바꾸고 벗어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꿈, 어릴 때는 정말 대단한 꿈을 꿨을 것입니다. 어떤 꿈을 꿨나요? 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들과 똑같은 꿈을 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고등학생입니다. 어렸을 자, 이 학생의 꿈을 볼까요? 어느 날은 화가가 될 거야. 어느 날은 화가? 날은 뭐 가수가 어느 되고 날은 싶고, 가수? 어느 날은 뭐 어느 선생님이 날은 되고 선생님. 싶어.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 학생은요?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전 꿈이었답니다. 정말 직업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해커도 되고 싶어 해커도 했다가 됐다가 뭐 의사도 되고 싶어 의사도 했다가 됐다가 변호사도 되고 싶어 변호사도 됐다가 했는데 선생님도 되고 싶었다가 네, 과학자, 왔다 갔다 하죠. 식물학자 막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싶었고. 인디아나 존스 보고 고고학자가 인디아나 되고 존스 싶다. 보고 나는 고고학자가 되고 뭔가 싶다. 나를 표현하고 싶고 TV에 나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중학교 시절까지 배우를 꿈꿨어요. 되게 패션 디자이너 이런 거 하고 싶어 했었고, 패션 디자이너도 하고 싶었고. 미인전 이런 거 읽고. 소방관이랑 경찰이었어요. 제가 파워레인저 세대거든요. 네, 뭔가 좀 여러분 어떤 정의롭고 좀 약간 멋지고 막 남들 구하고 악당들한테 막 싸우고 네, 이런 게 너무 꿈이 멋져 보였나 컸습니다. 봐요. 진로란 내가 꿈을 자, 여러분도 똑같은 꿈을 꾸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꿈을 꾸고 있나요? 그런데 현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은 대통령은커녕 학교 반장이라도 했으면 좋겠죠. 조금 포부가 크면 종교 회장 정도. 어릴 적 꿈꿨던 슈퍼맨은 거의 뭐 멍멍이 소리가 되었겠고, 연예인이 되고자 거울을 보는 것을 재밌어하던 그 학생은 거울을 보는 것을 싫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렇게 현실이라는 상황이 우리들의 꿈을 조금씩 갉아먹고 사라지게 만들고 크기와 포부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상황을 맞이하는 순간 돈을 잘 벌 수 있나 생각하고, 이 직업이 비전이 있을까? 없어지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이 직업이 사회에서 알아주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 사회적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각자 처한 상황 때문에 힘듭니다. 누군가에게는 학교에 등교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일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경쟁하는 이 상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들 꿈이 있는데 꿈이 없는, 나만 꿈이 없는 이 상황이 싫을 수도 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친구와 함께하는 상황이, 그리고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하는 상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아니 못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입시 문화를 바꾸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사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쵸?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힘든 상황에서 계속 힘들어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힘을 밖에서 빌려와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힘을 빌려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 힘을, 그 상황을 깨줘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까 봤던 그 학생 기억하십니까? 미술 영재. 입시 환경에서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얻었을까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안 풀리나요? 왜 그런가요? 자, 좀 힘들어하죠? 주어진 규칙과 상황에 그림을 그리다 말고 그대로 그리지 마. 반복합니다. 우리만 다르게 그려. 자기의 특성을 그때.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교수님이 나타납니다. 재미있어? 재밌냐고 물어보고 힘들었어. 왜 어떤 게 잘 안 되는데? 뭐가 잘 안 되는지 물어봅니다. 명언도 좀 자세히 듣고 싶고 그런데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자, 교수님이 그림을 자세히 보는데 명함을 꼭 넣어야 되나? 명함을 너 넣어야 전에 돼? 보니까 다 그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욕을 보니까 구태여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나? 좀 명함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네. 네가 이 석고 때문에 자, 석고를 볼까요? 그려야 된다는 강박관념 엄청난 장면이 때문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을 이런 어떤 명함이나 이런 걸로 그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수님이 그 고정된 상황과 환경을 조 선생님 깨버려요. 멋있다. 와, 조 선생님 멋있어. 너무 멋있다 조 나 조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 너무 멋있어. 와. 조 선생님 밑에 제자 될래. 그 피해진 환경을 가지고 같이 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었어요. 정말 자세하고도 독특하게 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자기 실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상황을 깨버렸어요. 아, 저 교수님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한 학생에게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해답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외부의 어떤 힘 때문에 이 학생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면,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상황을 깨트려줄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혼자는 그 상황을 깨기가 정말 어려워요.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야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면, 나에게 그런 힘이 없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건져줄, 그 상황을 깨어줄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미술 영재 학생이 어려워하던 상황을 교수님이 깨워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건져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크면 클수록,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알을 깨야 하는데 이 병아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때 어미닭이 밖에서 그 병아리가 쪼는 것을 찾아서 같이 쫍니다. 도와주죠. 어미가 가하는 외부의 힘이 없으면 그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에서 주는 힘도 있어야 하지만 밖에서 주는 힘도 있어야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힘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힘도 필요해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교수님처럼 그 힘듦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힘을 얻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그 상황에 굴복되지 않는 창조적인 변화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외부의 힘은 크면 클수록,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그 힘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사용 방법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살 수 있는지 아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 극복할 수 있게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신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 번만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꼭 제가 말하는 이 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시죠? 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은 목사지만 여러분 나이 때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삼육학교를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어요. 저의 가정이 피하고 싶은 환경이었고, 제 삶이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때문에 방황했고, 피하고 싶었고, 숨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끊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힘인 신앙을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너무 벗어나고 싶었고 극복하고 싶어서 속는 셈 치고 한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와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좀 힘들어 보이세요? 저 불행해 보이나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혹시 제 말을 듣는 친구들 중에 저와 비슷하게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무거운 친구들이 있다면 제 말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를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쓴맛 나는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상황을 이겨보겠다고 연기 나는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추천하는 하나님을 아는 힘, 이 신앙이라는 힘에 한번 의지해 보시고 믿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힘든 상황에 있지 않는 학생들도 언젠가는 힘듦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 힘듦이 찾아올 때 원주 36에서 이야기했었던, 원주 36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아는 힘, 이 신앙이라고 하는 힘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때서부터, 그 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삶에 좋은 변화,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채플 듣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지루했죠? 네, 다음 주부터는 더 재밌게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채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나님을 아는 힘, 신앙을 꼭 기억하셔서 상황을 극복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채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 36 고등학교 학생들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위대하고 놀라운 힘인 하나님을 아는 힘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힘을 갖고 싶고 또 궁금한 학생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는 용기도 우리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 행복하게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